반갑습니다. 부자노동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돌아오시고 또 일하시다가 삶의 터전에서 또 이렇게 근무하시다가 일하시다가 오셔서 특성적 기능사, 용접 기능사 준비하시느라고 이렇게 또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꼭 좋은 결과 있도록 제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속 해볼까요? 32번 동일 장소에서 선이 겹칠 경우 나타나야 할 선의 우선순위를 옳게 나타낸 것은, 자, 볼까요? 외형선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이렇게 두껍게 하는 게 외형선이죠. 네. 수문선은요, 이렇게 파선이라고 그러죠. 파선. 이렇게 그리는 건 수문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중심선은 이렇게 중심선은 1.3선으로 보통 그리죠. 1.3선. 무게중심선은 어때요? 무게중심선. 예를 들어서 이런 물체가 있다고 해봐요. 이런 물체가 있다면 무게중심이 한 이쯤 될까요? 이쯤 된다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무게중심선을 그릴 때요. 이점이 무게중심이라고 해볼까요? 이점이 무게중심이라면 이렇게 2.3선으로 그리는 거죠. 이렇게 2.3선으로 2.3선 있으면 이게 무게중심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무게중심선이라고 그래요. 무게중심선은 2.3선이죠. 2.3선. 자,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외형선, 수문선, 중심선, 무게중심선 또는 뭐 가상선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치수보조선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이겠죠? 외형선, 수문선, 중심선, 무게중심선이에요. 밑에 있는 건 제가 그냥 막 순서 섞어 놓은 거예요. 네. 이건 잘 가끔 나오니까요. 외워두세요. 외형선, 수문선, 중심선, 무게중심선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일반적인 판금 전개도의 전개법이 아닌 것은 다각전개법, 평행선법, 삼각형법, 방사선법. 좀 머리 또 아프죠? 네, 한번 봅시다. 일단 전개법을 볼 때요. 평행선 전개법이라는 게 있어요. 평행선 전개법. 평행선 전개법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물체에 있다고 한번 볼까요? 대부분의 그 교재들 보면 요런 물체를 많이 해놨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거 시험에도 잘 나오더라고요. 시험에도 잘 나오고. 자, 그러면 이걸 위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동그랗겠죠? 동그랗고. 옆에서 보면 어때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다면 지금 이 부분 1이 어디일까요? 1은 이 부분이잖아요. 1. 6은 어디예요? 6. 2는 여기가 2겠죠. 3, 4,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1번은 어디에 대응될까요? 1번은 이쯤에 대응되겠죠? 1번은 이쯤에 대응돼요. 1번이겠죠? 2번은 이렇게 그려보면 2번 이런 식으로 그러겠죠? 6번은 어딜까요? 6번 여기겠죠? 6번 여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5번은 어디예요? 5번 여기겠죠?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주로 이제 각기둥이나 원기둥 전개할 때 많이 쓰이는데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을 평행선 전개법이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뭐 여기 이제 7, 8, 7, 8, 9 이렇게 가면 이게 7 되고 8 되고 이렇게 되겠죠? 반대편이 되겠잖아요. 그죠? 이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이런 걸 평행선 전개법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예전에 시험 나온 것 중에 종이컵을 이렇게 자르면 어떤 모양이 되겠는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비슷하게 되겠죠? 요거 지금 요거랑 비슷한 모양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집에서 한번 잘라서 해보세요.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평행선 전개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 전개법. 방사선 전개법. 처음 배웠던 건 평행선 전개법이고요. 이번에는 방사선 전개법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전개법 이런 건 뭐냐? 물론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요. 죄송합니다. 자, 이런 그림 한번 볼까요? 이런 그림. 요거 뭐예요? 이거 뭘까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뭘까요? 원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 가상선은 원래 있었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2점세선. 원래 꽃갈 같이 이런 게 있었는데 꽃갈인데 잘라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겠죠? 네. 그렇다면은 자, 얘를 펼치면은 여기서요. 이렇게 아이고. 얘를 이렇게 쭉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가 쭉 펼치고요. 여기를 쭉 펼치면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에요. 얘를 반절로 딱 잘라서 펼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가 그러면 여기 이 선은 이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해보면은 이런 식이 돼요. 얘가 이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돼요. 이렇게 대응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렇게 대응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응이 되다 보면은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선을 따라가서 이거를 이렇게 쪼개요. 이쪽으로 이렇게 쪼개요. 여기 잘게 쪼개서 이렇게 잘게 쪼개 가지고요. 얘도 잘게 쪼개요. 이렇게. 그 자기한테 맞는 부분에 가서 선을 딱 그으면은 요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설명이 좀 개떡 같긴 하네요. 이렇게 하는 것을 방사선 전개법이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어찌 보면은 컵 자른 거, 종이컵 자른 거랑 비슷한 형태가 되겠죠? 네, 이렇게 각불이나 원불 같은 거 할 때 참 좋아요. 꼭지점이 있는 거. 이걸 방사형으로 이렇게 전개하는 것을 방사선 전개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방사선 전개법까지 배워왔습니다. 평행선 전개법, 방사선 전개법. 다음번은 볼까요?
이거는 삼각형 전개법은 현장에서도 많이 쓰는 거.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설계실에 있을 때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거 보면 위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위에서 바라보면 요 선이 요 선이 요거고요. 밑에 있는 선이 요렇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옆에서 보면 어떨까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잘라가지고 펼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요거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개하는 거를 삼각형 전개법이라 합니다. 삼각형 전개법. 삼각형 전개법이라 해요. 실제로 요런 거 콘 같은 거 만들 때요. 요런 콘 같은 거 만들 때 실제로 요거를 파는 경우도 있지만 만들어야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만들어야 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조그만 거는 그냥 캐드로 뽑아가지고 하면 되는데요. 큰 경우에, 이게 크다고 할 때는 그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 컴파스 같은 걸로 바닥에 철판에 놓고 그려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요. 가장 좋으면 쉬운 방법도 있어요. 요새는 프린터 출력하는 게 큰 것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컴퓨터로 그려요. 캐드로. 그래서 1대1로 출력을 하잖아요. 1대1로 출력한다는 게 뭐예요? 현척이죠? 1대1로 출력하면 이 사이즈 그대로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종이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붙여요. 철판 위에다 오려 붙인 다음에 여기다 그려요. 요걸 이렇게 오려요. 그림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요것만 그려가지고 철판 위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요. 스카치 테이프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 부분만 오려내요. 이 부분만 이렇게 똑같이 오려내요. 종이를 똑같이 오려낸 다음에 이거를 여기 그 철판 위에다 붙여놓고 똑같이 오려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레이저도 하는 방법도 있고 플라즈마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오려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만드는데 실제로 여기다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 방법이 있겠죠. 긴 막대기 같은 거 놓고 때리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똘똘똘똘 말려요. 이런 식으로 말리거든요. 그래서 붙여가지고 용접을 하는 거죠. 이런 거 뭐 현도 뜬다고 보통 막 그러는데요. 내가 이제 이 설계실 오래 있었기 때문에 현도도 직접 제작해주고 현도 뜬다고 그러는데 그런 기억이 많이 나네요. 실제로 이런 거 할 줄 알면 좋겠죠. 이게 제가 용접사긴 한데 현도를 뜰 줄 아니까 재관하신 분들이 가끔 저한테 부탁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힘이죠. 네, 아는 게 힘이에요. 이런 걸 삼각형 전개법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많이 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파이프가 왔는데 이런 근데 이게 네모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네모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시중에 안 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전개법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걸 삼각형 전개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방금 전개법 뭐뭐 배우셨죠? 첫 번째 평행선 전개법, 방사선 전개법, 삼각형 전개법.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해는 가는데 막상 시험 볼 때 또 헷갈리거든요. 뭐 어떻게 해보면 될까요? 방사선 전개법, 삼각형 전개법, 평행선 전개법, 방삼평 뭐 이런 식으로 외운다든지 상방평, 방삼평이 제 입에 짝짝 달라붙네요. 방삼평, 방사선 전개법, 삼각형 전개법, 평행선 전개법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방삼평.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방삼평 이렇게 외우는 거죠. 이 전개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개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생각을 잠깐 해보시면 돼요.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아까 제가 한 방법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거든요. 또 이게 삼각형 전개법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시험도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일반적인 판금 전개도의 전개법이 아닌 것은 다각전개법, 이런 게 있었던가요? 네, 아니죠. 평행선법, 삼각형법, 방삼평 이렇게 외웠잖아요. 방사선법, 방사선 전개법이죠. 방사선법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중 치수 보조기호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치수 보조기호 한번 볼까요? 치수 보조기호. 치수 보조기호. 자, 요거 뭐예요? 요거 파이, 지름이잖아요. 지름. S는 뭐예요? S는 9. 1하고 9하고 뭐가 달라요? 1은 동그란 거고요. 9는 축구공처럼 입체적인 거잖아요. 9. 그러면 9의 지름은 S 파이가 되겠죠. 9의 지름. 이렇게 되겠죠? 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R 뭐예요? R. 반지름. 그러면 SR은 뭐예요? 9의 반지름. 이렇게 되겠죠? 네. 자, T 뭐예요? 두께. C 못따기죠. C 챔퍼. 못따기. 예전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C5라고 써야 되는지 5C라고 써야 되는지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C5라고 써야 돼요. 5mm씩 양쪽 따라하는 거죠. 어떻게 따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못따기라고 한다 그랬죠. 이만큼 잘라내버리는 거. 꼭 여기다 이렇게 뾰족하게 해놓으면 탁 부딪히면 아프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써놓으면 요건 참조기호. 네모는 뭐예요? 네모. 이 정사각형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네모 정사각형. 근데 이렇게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뭔가 여기 이게 좀 줄을 달아놓고 싶을 때는 여기다 이렇게 막 쓰라는 거예요.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이거 빼고 그냥 네모는 정사각형.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와 볼까요? 치수 보조기로 사용되지 않는 것. W 뭐예요? 네. W는 모르겠네요. 배관기호 할 때 나오죠? 배관기호 할 때 이렇게 해서 배관할 때 W라고 쓰면 뭐예요? 워터, 물이죠? S는 스팀, 증기. 이 배관할 때요. 배관 여기다 이게 물 지나가는 선이구나. A는 뭘까요? 에어. 그렇죠? 에어. O는 뭐예요? 오일, 기름. 그렇죠? 네, 이거 기억나시죠? 네. 이럴 때 쓰는 거죠. 이거는 치수 보조기호라기보다는 배관에 들어가는 유체 종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다음 단면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요. 부분 단면도는 일부분을 잘라내고 필요한 내부 모양을 그리기 위한 방법이다. 그렇네요. 회전도시 단면도는 핸들이나 바퀴 앞림 등의 구조물 등을 절단물을 90도 회전시켜 표현한 것이다. 맞죠? 자, 한쪽 단면도는 대칭형 대상물의 외형 절반과 온단면도의 절반을 조합하여 표시한 거예요. 맞아요. 3번은 제가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회전도시 단면도 한번 볼까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요. 자, 이거 뭘까요? 뭔가 환봉 같은데 막대기 같기도 하고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놓으면 어때요? 여기를 반절로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동그란 단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환봉이구나. 이렇게 길쭉한데 쇠파이프가 생겼는데 동그란 게 가운데가 단면이 동그란 물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절단면을 여기 절단을 딱 가운데를 절단해서 90도를 딱 이렇게 회전해가지고 손바닥 뒤집듯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것을 회전도시 단면도라고 하죠. 네. 온 단면도는 뭐예요? 제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 되죠.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 반절로 자른 다음에 여기 보는 걸 온 단면도라고 했죠. 네. 한쪽 단면도는 반만 본다고 그랬죠. 4분의 1이 된다고 그랬죠. 잘 모르겠을 분은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